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9월에 4차 추경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는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이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한다고 써 있어요. 오늘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긴급 생계 지원은 아시는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이번 사태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에게 드려요. 언제 대비 25% 감소이냐? 작년 1월부터 12월 사이 월 평균 소득을 보거나 작년 7월에서 9월 사이의 월 소득 혹은 평균 소득을 보거나 아니면 올 1월에서 6월 사이의 월 소득 혹은 평균 소득을 보는데요. 긴급지원금 신청하실 때 이 세 기간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기간 대비 최근 근로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줄었다. 혹은 올 2월 이후 실직해서 구직구배를 받았는데 이제 그것도 끊겼다 하시는 분들은 긴급 생계비 지원의 소득 감소 조건은 충족이 되신 거예요. 이 조건이 충족되신 분 중에서 소득과 재산 조건까지 충족해야 대상이 되는데요. 먼저 소득부터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소득은 세후가 아니라 세정 기준이라서 급여에서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내기 전 금액을 봐요. 그래서 매월 소득이 1인 가구는 131만원, 2인 가구는 224만원, 3인 가구는 290만원, 4인 가구는 356만원 이하이면 소득 조건이 돼요. 그 다음은 재산 조건이에요.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이면 되는데 대도시는 어디를 말하냐? 바로 특별시와 광역시예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광주, 대전, 대구 광역시에 살고 있을 경우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면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중소도시는 성남시, 태백시, 천안시, 목포시처럼 도의 시를 말하고 농어촌은 연천군, 무안군, 칠곡군, 양구군처럼 도의 군을 말해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부천시가 바로 옆 인천광역시보다 집값이 더 비싼데도 기준이 더 엄격하고 성남시에 있는 판교와 태백 집값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은 기준으로 봐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소득은 본인 제출 자료와 행복 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재산은 본인 제출 서류 따로 없이 행복 이음만 보면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이 긴급 생계비 지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도 소득이 25% 이상 줄었으면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조건부 수급자이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만약 어떤 가정이 4인 가구이고 아내와 남편이 각각 200만 원씩 벌었는데 아내가 이번 사태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재산 조건만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내의 소득은 줄었지만 남편의 소득은 오히려 늘어서 가구 전체 소득 감소 비율은 25%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어요. 가구원 중 한 명이 소득 감소 25% 이상이면 다른 가구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대신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 종유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겠죠. 난 노점상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 없이 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은 25% 이상 줄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자기가 소득이나 매출 감소 신고서를 작성하시고요. 매출 전표나 거래업체와의 거래 내역 확인 자료를 제출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누가 못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는 대상이 아니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을 받는 분, 주민등록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인들도 대상이 안 돼요.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가구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분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이라던가 소상공인 세입망 자금이라던가 폐업점포 제도전 장려금을 받으신 분은 받을 수 없어요. 자녀 돌봄비나 통신비를 받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신 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해요. 만약 올 1월에 실직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생계지원을 받았다.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한 번이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생계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아니,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은 지 8, 9개월이나 됐는데 이것도 안 되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시 한번 신청해 보세요. 실직한 지 1년이 안 지났고 이전 긴급생계지원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으면 또다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의료비 지원이 아니고서는 한 번 지원하면 같은 항목으로는 2년 동안 다시 지원받을 수 없었는데 이건 올해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완화된 거니까 꼭 다시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의료급여 수급자나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비 지원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이렇게 있어도 지자체마다 약간씩 지원하는 지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구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올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제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건 기준 시점이 중요해요.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날인 9월 9일이 기준인데요. 그래서 9월 9일 지나서 결혼했다, 아기가 태어났다, 9월 9일 기준으로 사망했다, 이러면 가구원에 포함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들도 가구원에 포함이 안 돼요. 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상황이 정말 어려운 거주가 불분명한 분들, 행방불명된 분들, 노숙자분들은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제도가 많은데 관할하는 데가 없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분 계실 텐데요.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과 같이 산다고 되어 있으면 동거인도 가족원 수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동거인을 가구원 수에 포함하니 중위소득 75% 조건이 안 돼서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동거인을 가족원 수에서 빼서도 돼요.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자녀가 소득활동이 없으면 부모와 별도 신청은 안 돼요. 아무튼 가구원 기준은 이렇게 되고 그럼 얼마를 받냐?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아요. 정부가 55만 가구에게 준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드려요. 시군구에서 가구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연소득이 낮은 순 이러한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지급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신청하냐?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세대주가 본인 인증을 하시고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본인 인증을 반드시 세대주가 해야 한다는 점, 또 세대원까지 포함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소득 감소와 관련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굳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구원이나 법정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셔도 돼요. 가실 때 꼭 본인 신분증 가지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가셔서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하시고 소득 감소와 관련한 증빙 자료 제출하시면 돼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은 공적 자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니까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득 감소 관련 서류는 내용이 많으니까 영상을 일시 정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로소득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지금 보시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같은 사업자는 지금 보여드리는 준비 서류 준비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영세 노점상 같은 미등록 사업자 준비 서류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아요. 그럼 이건 언제 신청할 수 있냐? 온라인으로는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신청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는 그 다음 주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자가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민센터가 휴관이니까 주말에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1959년생이다 하면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에는 토요일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말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담당 공무원이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좌는 맞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문자로 통보한 후 지원금을 지원할 텐데요. 이때가 11월에서 1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난 대상이 될 걸로 생각해서 신청했는데 문자로 대상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다. 이러면 이의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이럴 경우 일주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이의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구원 구성이라던가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바뀌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고 하네요. 긴급 생계비 지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연락하시면 돼요. 제가 연락해보니 연결 전화번호가 9개나 되던데요. 긴급 생계비 지원 관련한 내용은 0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실제 전화해보니 전화 연결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긴급 생계비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오늘은 이만 안녕.